김철원 교수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 통합측 현역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인터뷰를 하고 또 짧은 말씀 한번 들어볼 텐데, 서울대 나오셨죠? 네. 서울대 학생 시절 때는 빨갱이였었죠? 네, 저는 막스레닌 주제. NLPD 어디에 했어요? 저는 주사파는 아니고요. 네. PD 쪽에 가깝습니다. 네. 막스레닌 주제는 PD 쪽에 그런데 가깝습니다. 언제 전향을 하셨어요? 저는 운동을 관둔 거는 이제 87년도 영역 관뒀고, 네. 전향을 했다는 것은 이제 신학교 가서, 그다음에 미국 유학 가서, 미국에 가서. 바울 신학을 연구하면서 제가 완전히 지금 전공 과목이 바울 서신이죠? 그렇습니다. 네. 바울 서신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미쳤구나, 이거는 공산주의는 안 되겠구나. 네, 그때 그걸 아시게 되셨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셔서 장신대 교수를 하시는데, 네. 지금 사실 국민들이 정말로 너무 몰라서,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1614만 명이에요. 네. 자, 이 상태로 내년 4월에 총선에 선거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지금 현재 굉장히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걱정하네요. 내년도 선거는 우리 지역구에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중에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국회의원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 네.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을 선택하는 선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자, 있습니다. 지금 있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우상호라든지 뭐 안민석이라든지 정청래든지 이런 사람들도 정말로 넘을 수 없는 좌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이가 당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잡았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공천권을 가지고 특별히 뭐 인재영입 위원장까지 겸하여 그런 역사상 없거든요. 네. 자기가 국회의원 다 지명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재명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거의 간첩 수준에 속한 사람. 경기 동부연합이 뭐 하는 단체입니까, 거기가? 진성 주사파입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그 공천을 하려고 하니까 정상적인 야당했던 이낙연, 정세균 이 사람들이 반발하고 지금 분당까지 오게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이 단체가 결국은 이제 다음 총선에서 자기들이 200석을 틀어진다고 하는데, 경기 동부연합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기동부연합은 네. 과거 주사파 중에서 끝까지 전향하지 않고 정치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자들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 주사파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좀 했는데요. 네. 새로운 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6.15 선언,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연방제 통일안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 일이 있고, 바로 그 다음 해입니다. 2001년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전국의 주사파 지도자들 700명이 충청북도 군자산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하는 문서를 발표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 주사파는 정당으로 들어가서 의회에 진출해서 이 정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큰 변화입니다. 대남 적화 전략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사파들이 첫 번째로 뭐라 하냐면 2004년도에 민노당에 쳐들어가서 민노당을 접수했는데, 그때는 큰 재미를 못 봐요. 왜냐하면 민노당이 분열해가지고 싸움만 뱉어지게 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2011년도에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등 좌파 정당들이 합쳐서 통합진보당을 만들어서 2012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13명의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에 진출하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2014년도에 결국 통합진보당이 해산됐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14년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라졌느냐?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고 어떻게 됐냐면 15년도에 그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이 일어나서 친노무현파와 비노무현파로 나눠져서 비노무현파는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친노무현파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이인영, 임진석, 우상호 등등 이 NL 주사파들이 실권을 잡고 있었는데 문재인을 당 대표로 만들고 그 다음에 2016년 그 다음에 4월 달에 총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인재 영입을 합니다. 그때 인재 영입을 할 때 누가 들어갔냐 하면 바로 이 주사파 세력, NL 주사파 세력, 통진당에서 나온 주사파 세력이 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칭한 바로 그 야당, 문재인이 당권을 잡고 있는 그 야당으로 대거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2016년도에 선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실제로 2020년도가 되면은 대규모로 이 주사파 출신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가 1차 물갈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차 물갈이를 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2차 물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물갈이는 이제 1세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족보에 없는, 즉 NL 족보에 없는 인간들은 다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파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결국 한 총련 세대라고 하는 이 50년대생 90년대 학번 한 총련 지도자들 그룹이 진성 주사파인데 이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거 들어와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건 승리하지 않건 간에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아주 색깔이 분명한 주사파 정당으로 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들이 총선에서 많이 당선돼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의석을 확보한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원래 예언을 하면 안 되는 성서학자인데 제가 예언을 한다면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곧바로 헌법 개정으로 나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어떻게 헌법을 바꿀 것이냐면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바꿔서 대한민국이 아닌 불법으로 저 북한 땅을 점령하고 있는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하여 그래서 이 국가 대 국가의 연방제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헌법 개정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의 통일에 관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분명히 삭제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리 의회에서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연방제 통일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미리 해놓고 2027년도에 대통령 선거로 나갈 것이고 만약에 2027년도에 이재명이나 혹은 그와 같은 주사파가 지지하는 그런 꼭두각시 대통령을 당선시킨다면은 곧바로 연방제 통일로 나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좌파지만 이 사람들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못 해냈으니까 이제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그래서 진짜로 간첩 수준에 속한 경기 동부연합 이 사람들이 국회로 다 들어가겠다고 이재명이가 지금 그쪽으로 공천을 하려고 한다 이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복잡한데 대한민국이 존재할까요? 다른 말씀은 이제 방송을 통하여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에게 박수하겠습니다.